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1월 12일이 되겠습니다. 자, 1월 12일은 아주 이름이 멋있어요. 열심히 일하기 날입니다. 아, 저는 열심히 사는 사람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걸 극복하려고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이 우주에서 아주 가장 아름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저 자신도 그렇게 살아오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그런 성과를 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노력했다라는 거는 저도 자부를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논리학의 날이기도 합니다. 자, 논리학. 사람의 사고방식이 좀 논리적이어야 되죠. 음 논리적이 되려면은 뭔가 그 이 뭐 3 단론법이라든가 귀납, 연역 이런 방법을 이용해 갖고 정말 그야말로 모든 것이 이 뭐가 착착착착 맞아 갖고서 인제 결론에 도달하는 그런 인제 어떤 일종의 로직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사람의 논리적인 그 사고방식을 키우는 방법으로서는 '수학이 가장 그 적합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래서 수학은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 이런 그 수학도 있지만은 고등 수학으로 넘어가면은 미적분, 미분 방정식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열심히 공부를 한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그 '사고방식이 논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수학을 잘했다고 해서 꼭 다 논리적인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것이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어렸을 때 일하기 날에 대해서 인제 말씀을 다시 드린다면은 어렸을 적의 기억이죠 제가. 제가 국민학교를 다닐 때 일이었습니다. 근데 60 년대 중반쯤 됐죠. 아침에 학교를 가면은 인제 저는 통상적으로 인제 후문으로 인제 그 학교를 들어갔는데 정문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 건물에 인제 옆면이 보였지만 후문으로 들어가면은 그 건물이 저희들이 공부를 했던 그 교실이 좌우로 길게 뻗은 그런 그 건물이었어요. 단층짜리죠. 2 층짜리 건물을 보면 참 신기하다고 느낄 정도로 높은 건물은 없었는데 그 단층짜리 건물의 그 이 옆면에 그러니까 벽에 커다란 글씨로 이렇게 그 간판을 써서 붙여 놓은 적이 있었죠. 예. 근데 그 간판에 써 있는 글씨가 "올해는 일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지만은 국민학교 다니면서 '아이고 올해는 일하는 해. 그럼 내년엔 뭐가 될까?' 했더니 해가 바뀌니까 올해는 더 일하는 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또 내년에는 더더 일하는 해가 되겠지.' 했더니 그다음에는 인제 증산, 수출, 건설 이런 그 간판이 이제 붙게 되더라고요. 그야말로 60 년대 중반이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인제 5.16 군사혁명을 일으키고서 산업화에 막 시동을 걸 때였죠. 이제 그러면서 인제 어 '일을 해야 된다. 일을 해 갖고 뭔가를 만들어 내야지 우리가 내다 팔고.' 그런다라고 해서 그때 이 전 국민적인 구호가 "올해는 일하는 해였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다음에는 올해는 더 일하는 해였어요. 예. 하여튼 어찌 됐든 우리의 그 산업 생산력이 그때 커져서 이제 증산을 했고 그다음에 인제 언니 누나들의 머리카락을 다 잘라서 그걸 인제 가발을 만들어서 팔 정도로 하여튼 있는 거라고 팔 수 있는 건 다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그때. 하다못해 그 시골에 많았던 쥐를 잡아서 그 쥐 가죽을 벗겨 갖고서 코리안 밍크라고 해 갖고서 인제 수출을 하고 한 그런 우리의 그 과거가 있죠. 그리고 인제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그 나라였기 때문에 6.25 전쟁이 인제 휴전이 되고서 한 10년 정도뿐이 안 지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건설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층짜리 건물 2 층짜리 건물을 거의 못 봤다라고 저희 제가 자랐던 시골 동네에서 그야말로 시내 한복판 관청이 몰려 있는 네 거리 정도 가야지 2층 건물 한두 개 보였고 그때 인제 읍상소 건물이 인제 쪼끔 높았어요 다른 건물보다. 하여튼 그 정도로 인제 빈약했던 그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였었죠. 자, 그러다가 인제 제가 고등학교 때 인제 들어가니까 그때는 인제 제가 다니던 그 고등학교가 이렇게 원탑이었습니다. 이렇게 건물이 동그랬어요. 원탑 주위에 원주죠. 원주 그 벽면을 따라 갖고서 인제 또 간판이 붙었었는데 그때 그거는 천불소득의 100억 불 수출이었습니다. 그리고 천불소득과 100억 불 수출을 다 달성을 했죠. 정말 우리의 눈물 피눈물 나는 그런 노력들이 모여 갖고서 그때 그 목표를 달성했고 그 목표들이 80 년대 들어와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우리나라를 잘 지켜서 후손들에게 넘겨줘야 할 텐데 요즘 돌아가는 세태가 좀 잘못 걱정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자,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자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기의 날에 대해서 인제 말씀을 좀 드려 볼까 합니다. 하여튼 1월 12일 오늘의 날짜 이야기는 열심히 일하기의 날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은 낯설어 보이죠. 그러나 내용을 곱씹어 볼 만한 그런 날입니다.
바로 열심히 일하기의 날인데, 열심히 일한다는 말. 요즘에 와서는 오히려 좀 부담스럽게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주 52시간이니 뭐 4.5일 근무니 뭐니, 정말 언제부터 이렇게 배가 불러 갖고서 우리가 이제 노는 타령을 했는지, 정말 뭐 저는 아직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바로 그 어렸을 때 이 주변 상황, 저희 아버지 어머니들이 참 고통스럽게 일하던 그 상황을 그나마 지켜보면서 큰 세대라서 그런지 여전히 요즘도 '열심히 일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한 10년 정도 후에 태어난 친구들이 어 '세상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오만방자하게 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열심히 일한다는 것의 의미를 한번 볼까요? 자, 열심히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왜 일을 한다, 그다음에 쉬지 않고 그냥 막 버틴다, 꼭 그런 뜻만은 아닐 거예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죠. 왜 일을 한다는 거. 예를 들어서 하루 업무 시간이 끝났어도 잔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야근을 한다든가. 근데 예전에 한번 야근을 시켜 보니까 어 그렇게 큰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3 교대를 하면서 야근을 한다는 홍보를 하는데, 한 사람이 24 시간을 근무한다. 이거는 효율이 떨어져요. 야간에 가서 효율 떨어지고 그다음 날 또 오전에 '전날 밤을 샜으니까 잠을 좀 자야 되겠다.'라고 해서 오전은 또 출근 안 하고. 그것은 이제 의미가 없죠. 생산성이 오히려 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열심히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고 있겠지만은, 자기 몫의 책임을 다한다. 그리고 주어진 시간 내에 최선을 다한다. 즉 생산성을 최대한 높이자라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인제 이제 결과보다는 그 과정도 또 알차야 돼요. 정말 부끄럽지 않게 정말 '열심히 일했다.'라는 그런 성취감과 그다음에 뭔가 책임감,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그런 상태에서 일을 해야지 그게 '열심히 일한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런 자세가 바로 열심히 일하기의 날의 취지에 맞는 그런 개념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러나 인제 시대에 따라서 인제 이 노동이라는 거의 얼굴이 달라지죠. 산업화 시대에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인제 바로 성실함의 이제 상징이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장에서도 3 교대로 열심히 일을 했다든가. 하지만 오늘날의 노동은 인제 속도보다는 균형, 양보다는 방향을 요구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그 일을 함으로 인해 갖고 어떤 큰 의미를 찾는다든가, 의미를 잃지 말아야 되겠죠. 즉 정말 짧은 시간을 일을 해도 생산성을 확 높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또 한편 정말로 진실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일의 양도 중요합니다. 일의 양이 허접하다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일의 양도 중요하고 또 일의 질도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사실은 산업화 시대 때 같은 경우는 일의 양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매스 프로덕션, 즉 대량 생산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컨베이어 벨트에 앉아서 똑같은 작업을 하더라도 어 많은 시간을 투입하면 이제 생산물이 많이 나오니까 그때는 인제 당연히 이제 그런 개념의 일이 필요하죠. 그러나 요즘은 인제 인터넷에 AI까지 나와서 인제 난무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그야말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산성 있게 일하는, 그야말로 효과적으로 일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글쎄요. 제가 얼마 전에 인제 내일 사진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근데 이제 판독을 할 때 보니까 상당 부분을 AI가 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런 분야에서 일을 쭉 해 왔었기 때문에 AI는 정말 지칠 줄 모르죠, 기계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아마 이 지구상에서 사람들이 찍어 놓은 MR이죠. MR 사진을 보면서 아마 수억 명의 인제 어 해당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모양의 인제 이 뇌 브레인 이미지죠. 뇌 속 구조를 갖다가 수억 명의 케이스를 다 봤을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보면 되니까. 워낙 인제 전기 속도로 인제 보는 거니까 말이죠. 그러나 인간이 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죠. 이 인간은 보다 보면 또 지쳐요. 피곤하고. 그다음 능률이 또 떨어집니다. 그러나 기계는 그런 게 없죠, AI는. 그래서 'AI가 보는 것이 상당히 케이스 면에서도 정확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또 '기계가 만능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이 AI가 볼 수 있는 어떤 어 여러 환자의 많은 이 케이스들을 갖다가 많이 볼 수 있고 그 많은 속에서 또 뭔가를 도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게 인제 일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냥 컨베이어 벨트 안에서 앉아 갖고서 인제 부품을 갖다 조립하고 인제 그런 시대는 지나간 것만은 인제 확실하다는 얘기죠. 이전 같으면은 자동차를 생산하는 것도 전부 다 사람이 인제 부품을 갖다 붙이고 조립하고 했지만, 지금은 전부 로봇이 인제 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글쎄요. 인제 사람이 인제 로봇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인제 될 것 같은데 정말 터미네이터 같은 그런 인간 아닌 인간, 그러면서 또 인간인 그런 인간이 또 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인제 열심히 인제 살아야죠. 자 누군가가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자기 가족을 지키겠다라는 일이에요. 그리고 인제 그 개인적으로 봐도 하루를 무사히 버텨낸다는 거 굉장히 그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삶에 있어서. 자 그래서 뭐 이 '열심히 일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엄청나게 크고 뭐 대단한 성과를 이루어서가 아니고 그야말로 인제 오늘 하루를 살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했다라는 거. 그리고 정말 계획했던 것보다 더 이룩해 갖고서 뿌듯한 자부심과 만족감을 느낀다. 뭐 그런 것만으로도 충분한 그런 그 개념의 어떤 날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만큼은 스스로에게 인제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나는 지금 내 삶에 대해서 정말 성실하게 살아왔고 또 살고 있고 또 살 것인가?'라는 그런 이제 질문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남이 하는 일을 보면 엄청 멋있고 훌륭한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실상 들여다 보면은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일이라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길가를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참 그냥 웃으면서 아주 즐거운 듯이 그렇게 걸어가죠. 그러나 그 사람들도 가슴 한쪽 어딘가에는 아주 슬픈 사랑과 괴로운 그런 고통을 안고서 살아가고 있는 거고 지나가는 사람이 쓴웃음을 짓더라도 버스 안에서 바라다 봤을 때는 그 쓴웃음이 그냥 아주 행복한 웃음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 '왜 다들 저렇게 즐거운데 나만 이렇게 괴로울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 웃으면서 지나가는 길을 지나가는 그 사람도 가슴속에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라는 어떤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똑같고 변함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그야말로 내가 남한테 비교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어제 내가 했던 것보다 한 걸음이라도 더 나가고 있다라면은 옆으로 새지 않고 그야말로 앞으로 나간다든가 아니면 뒤로 후퇴하지 않고 또 앞으로 전진한다든가 하면 그게 바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는 아주 분 중에 아주 굉장히 예뻐요. 굉장히 예쁜 분인데 정말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입니다. 정말 뭐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또 뭐 틈나는 대로 또 뭐 이런저런 요즘은 알바라고 그러는데 사실 원래 아르바이트죠. 이게 독일 말입니다. 그러면서 인제 남편과 같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살면서 아이들을 이제 양육하고 하는 그런 분을 제가 알고 있는데 정말 뭐 그분은 뭐 외모도 아름답지만은 정말 마음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저는 아주 그냥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제가 좋아합니다 진짜. 예. 뭔가 도와드리고 싶고 해 주고 싶고 어 그런 마음이에요 진짜. 그래서 열심히 산다라는 거 정말 어 굉장히 중요한 자세, 삶의 중요한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인제 각자의 자리에서 뭐 다들 애쓰고 있죠. 뭐 요란하지 않더라도 조용히 자기 할 일 하면서 묵묵히 이 자기의 삶을 꾸려가는 그런 분들 그런 모든 분들께 오늘 이 날짜 이야기 열심히 일하기의 날을 바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네 뭐 지금까지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에서 알아본 열심히 일하기의 날이었습니다. 재미가 있으셨나요? 정말 제가 말 자체를 재미없게 하는 것 같아서 정말 송구스럽게 있지 않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또 논리학의 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이 왜 논리학의 날일까요? 한번 그 내용을 알아볼까요? 네. 정말 왜 오늘이 논리의 날일까? 논리학의 날일까? 이거 좀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1월 12 일은 쿠르트 괴델이라는 사람의 생일이랍니다. 이 괴델이라는 사람이 1906년 1월 10일 생인데 지금 인제 뭐 100 살도 넘었죠. 물론 인제 지금은 유명을 달리했겠지만은 이분이 20 세기 최고의 논리학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에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 수학과 논리학의 기초를 갖다 확 이제 뒤흔드는 그런 하나의 프린시플이 있죠. 바로 불확실성의 정리예요. 불확실성의 원리. uncertainty principle이죠. 그 불확실성의 원리를 발표하면서 어 논리의 모든 것을 자기가 증명할 수 있다. 사실 불확실한 걸 어떻게 증명을 해요? 불확실한 거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죠. 뭐 예를 들어서 이 수조에 잉크를 몇 방울 떨어뜨렸어요. 근데 그 잉크가 인제 이렇게 확산을 하죠. 디퓨전 된다고 그러죠. 확산이 되는데 그게 어떤 방향으로 확산될 수 알 수가 없어요. 그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죠. 뭐 예를 들어 공식이 있다라면 요런 논리에 의거해서
"확산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 수조에 있는 잉크는 그 물의 뭐 밀도라든가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물의 흐름이 있다라면은 뭐 당연히 뭐 흐름을 따라가겠지만 주변 온도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떻게 그 특정할 수 없는 방향으로 그냥 뭐 막 흩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인제 확산 디퓨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일정한 선을 따라서 그 인제 이렇게 확산되는 게 아니고 알 수 없는 방향으로 인제 흩어져 가면서 인제 전체 수조를 잉크로 물들이겠죠. 네. 자 인제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바로 uncertainty principle예요. 불확실성의 원리죠. 그것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죠. 그야말로 20 세기 들어서면서 엄청난 그 세계적인 대전, 세계 1-2 차 세계 대전을 겪고 뭐 그 이후에 뭐 6.25 사변, 한국 전쟁도 있었고 베트남 전쟁도 있었고 여러 가지의 전쟁이 인제 있었는데 정말 인간 사회가 어떻게 이 변하고 어디서 터져 갖고서 뭔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야말로 농경 시대 때 같으면은 뭔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좀 설명이 가능할 텐데 이 산업화되고 고도화된 이 시대는 뭔가 어딘지 모르게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그다음에 인제 사회적인 어떤 그 현상이 흐름이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제 이 불확실성의 원리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괴델이라는 사람이 이 불확실성의 원리에 대해서 인제 뭔가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그걸 풀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의 논리를 풀었기 때문에 안 풀리는 거 논리적으로 풀리지 않는 그 현상은 없다라고 인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설적인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참 논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전적으로 보면은 뭔가 타당한 추론의 원리를 다루는 그런 학문이죠. 그래서 1812 년부터 1816년 사이에 독일의 철학자인 헤겔이 인제 변증법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체계화한 그런 이제 업적이 있는데 뭐 변증법이라는 게 정반합이죠. 그야말로 어떤 현상이 있으면 그 반대되는 현상이 있고 그다음에 그 두 개가 절충된 합이라는 현상이 인제 만들어지죠. 그렇게 만들어진 그 합이라는 것은 또 다른 정의 돼 갖고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반이 나오고 또 합이 되죠. 그렇게 인제 논리적으로 계속 확장되고 발전하면서 인제 인간 사회에도 그걸 해석을 인제 하는 겁니다. 자 논리학이라는 게 인제 사전적인 해석으로 봤을 때 인제 그러할 때 근데 사실 아까 수조에 잉크방울 떨어뜨린 것 같이 이 현대 사회는 정말 알 수가 없어요, 불확실해 갖고. 자 그런데 인제 괴델이 인제 그렇게 인제 이야기를 했답니다. "어떤 체계든 그 체계 안에서 결코 증명할 수 없는 명제가 존재한다." 증명할 수 없는 존재가 있죠. 뭐 수조 속에 잉크 그 잉크라는 물질이 이렇게 확산되는 거 어떻게 어디로 갈지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러한 어찌 됐든 증명할 수 없는 문제 즉 결코 증명할 수 없는 그 명제가 인제 존재한다. 이게 그냥 뭐 저것도 하나의 논리예요. 증명할 수 없는 명제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나 그러한 것도 뭔가 논리적으로 이제 설명을 이 괴델이라는 사람이 해낸 겁니다. 어 그러니까 논리학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불확실성을 갖다가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푸는 겁니다 결국은. 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게 있다라는 것도 그것도 논리적인 거다라는 그런 얘기죠. 네 저는 오늘 논리학의 날을 그렇게 지금 이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제 어 괴델 이후에 논리학이라는 것이 인제 어떻게 되냐면 그냥 겸손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전에는 무조건 다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막 다들 학자들이 대들고 그랬는데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그것도 논리이기 때문에 어 정말 이 논리학을 전공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은 뭔가를 규명하려고 하는 사람이 '야 이거 내가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될지.' 그걸 스스로 물어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논리학이라는 게 결국은 인제 마지막에 인제 그런 부분으로도 인제 귀결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겸손해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과학적인 어떤 현상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자연과학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인제 기존에 밝혀 놨던 여러 가지 수학적 공식이라든가 아니면은 물리적인 원리 이런 거에 의해서 해석이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인제 상당히 인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과학이나 철학, 컴퓨터 이런 지금 이제 인공지능까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게 정말 그야말로 어디까지 발전할지 이런 것도 알 수 없는 거고. 자 그래서 논리적으로 해석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갖다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러한 여러 가지 이 현대 학문에까지 이제 이 논리학이 그냥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인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자 하여튼 이 논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 옳고 그름을 재단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제 생각의 한계를 갖다 이렇게 인식하게 해 주는 이제 그러한 그 인제 어떤 그 일종의 지도다 이거죠. 그걸 넘어가서는 이제 해석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해석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일종의 논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논리학이 독단을 인제 맞게 되죠. 뭐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다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아주 그 오만하게 얘기했던 그런 자세들이 딱 이제 이 수면 아래로 이렇게 잠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독단이 사라지고 대화를 가능하게 모든 게 해결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대화를 하게 되겠죠, 상대방하고. 그리고 독단적인 그 행동을 할 수가 인제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1월 12일 괴델의 그 인제 생일을 우리가 논리학의 날이다라고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논리는 만능이다 이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논리는 필요하지만 절대적이지 않다. 이제 그렇게 인제 우리가 기억하자. 하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인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논리적으로 풀 수 없는 것도 논리적으로 해석한 것 중에 하나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논리를 믿되 논리에 그 인제 취하지 않는 것. 어쩌면은 인제 그것이 이 논리학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교훈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 오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다 인간한테 이렇게 깨우쳐 준 것이 바로 이 논리학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좀 저 자신도 굉장히 어렵게 설명을 해 드렸는데 재미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다 손치더라도 김영로 TV의 어떤 그 이제 발전을 위해서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